어제는 이제 기본 도형을 좀 만들고 색깔을 좀 줘봤는데, 오늘은 이제 점선면 편집의 어떤 기본 원리를 좀 볼게요. 일단은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일단 기본 큐브 상태에서는 세그먼트가 하나죠. 111. 세그먼트를 보시려면 엣지를 봐야 되니까 라인이죠. 엣지. 그래서 이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세그먼트가 있죠. 여기를 XYZ 얘를 333 이렇게 해서 3개씩 맞춰 볼게요. 자,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제는 오브젝트 탭에서의 이 속성을 좀 다뤄보는데, 이거 말고 뭐 필레라든가 이런 거 말고 얘를 직접 내가 점선면을 편집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메이크 에디터블 해주죠. 그래서 단축키 C 눌러주시거나 여기 메이크 에디터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 오브젝트의 도형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면서 얘가 이제 폴리건 모드가 돼요. 폴리건 모드가 되면은 일단 여기 상단의 모델 모드는 이제 전체 속성을 다루는 거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폴리건 모드, 면 모드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폴리건 모드가 되면은 면을 선택해서 면을 이렇게 빼거나 집어넣거나 이런 편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엣지 모드, 이건 선 모드인데 얘는 선을 선택해서 뭐 여러 개 잡을 때는 Shift 클릭, 선을 이렇게 빼거나 집어넣거나 뭐 당기거나 하는 이런 편집들을 할 수 있어요. 컨트롤 Z는 되돌리기. 그 다음에 점 모드, 이거 이제 포인트 모드인데, 포인트 모드는 점으로 선택해 가지고 한 점을 이동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렇게 편집을 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일단 되돌리기. 그래서 내가 변형하려고 하는 형태가 면 모드가 유리한지, 선 모드가 유리한지, 점 모드가 유리한지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일단은 면 모드, 폴리건 모드로 놔보시고 선택하는 방법 위주로 좀 볼게요. 클릭하면은 면 하나가 잡히는데 여러 개 잡으실 때는 Shift 클릭하시면은 여러 개가 잡히고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선택된 면은 이렇게 각각의 축 방향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라이브 셀렉션이 있어요. 어제도 써봤는데 라이브 셀렉션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빼주거나 집어넣거나 하게 되고요. 렉탱글 셀렉션, 렉탱글 셀렉션은 선택하시면은 얘는 사각으로 잡아요. 이렇게 사각으로 선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고서 이렇게 선택을 하죠.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이만큼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뒷면까지 잡히나요? 내가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어떤 영역을 잡는 건데, 선택 해제는 그냥 바깥에 클릭하시면 되고, 지금 라이브 셀렉션이죠. 이때 라이브 셀렉션 툴 선택했을 때 여기 비저블 온리가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은 얘를 체크해 볼게요. 얘를 체크하시고 다시 잡으면은
지금 보이는 면에만 선택이 돼요. Alt 회전해 보면 뒷면은 안 잡히죠? 비저블 온리를 체크 빼고서 다시 선택하면은 뒷면까지 다 잡혀요. 그래서 비저블 온리는 내가 보이는 면만 잡을 건지 아니면은 뒷부분까지 다 잡을 건지 그거를 선택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라쏘 이런 것 포토샵하고 비슷하죠? 얘는 3D 개념이라 라쏘 툴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보이는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쭉 둥글게 해주면은 선택되는 그런 거고.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라이브나 렉탱글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요. 폴리거널은 이제 클릭해서 이 영역 안에 있는 면을 선택하겠다. 그런 거예요. 클릭. 마지막에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다. 선택 해제는 무브 툴로 해서 그냥 바깥에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되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여기 셀렉트에 보시면은 여기도 있어요. 라이브 셀렉션, 렉탱글, 라쏘, 폴리건 있고 또 루프하고 링이 있는데 루프하고 링도 이거 자주 써요. 일단은 다시 선택 되돌리기 하셔가지고 다시 처음 상태로 오시고요. 자, 이제 약간 위쪽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서 뭘 하냐? 자, 라이브 셀렉션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얘를 보세요. 얘를 Y축을 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사지면서 늘어나죠. 다시 컨트롤 Z.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떠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위에 보면은 베벨, 익스트루드, 인셋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익스트루드 선택해 볼게요. 익스트루드 선택하시면은 잘 보세요. 우측에서 드래그 하죠? 그럼 얘가 쭉 밖으로 뽑아져 나와요. 이렇게. 이때 거리가 여기 이제 오프셋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컨트롤 Z. 이건 화면 밖에서 드래그 하시면 위로 이렇게 나와요. 우측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 이렇게. 혹은 드래그 할 때 여기 오프셋에다가 수치값을 넣어줘도 돼요. 80cm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라이브로 위에 이렇게 4칸만 잡을게요. 이렇게 4칸만 잡고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 이렇게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뽑아주고요. 빌딩처럼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번엔 3칸을 잡을게요. 다시 라이브 셀렉션 이렇게 잡을게요.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 우측으로 쫙 빼주시고 그 다음에 2칸만 잡을까요? 다시 라이브 셀렉션 2칸만 잡아서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 단축키가 있긴 한데 단축키가 2가지예요. 뭐 MT 이렇게 누르는데 일단은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선택해서 해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져 나오죠. 마지막 요 한 칸은 그냥 선택해서 우측에 익스트루드 쭉 뽑아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빌딩처럼 돌출시킬 수가 있죠.
잘 되셨나요? 자,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이동하거나 뭐 위치를 바꿀 때는 모델 모드로 바꾸셔야 돼요. 예, 반드시 모델 모드로 바꿔주고, 오늘은 요 모드 이동하는 개념. 예. 자, 무브 툴로 바꿔서 왼쪽으로 이동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실린더 툴, 실린더를 선택해 볼게요. 실린더로. 자, 얘를 레디우스를 조금 넓힐게요. 100 정도 줄게요. 레디우스를 이렇게. 그 다음에 로테이션 세그먼트를 24로 조금 올릴게요. 자, 요 윗뚜껑을 잡아서 이제 위쪽으로 좀 빼볼 건데요. 자, 지금 로테이션 24. 자, 얘를 메이커 히터블 할게요. 단축키 C 눌러주시거나 아래 메이커 히터블 눌러주시고, 윗부분을 다 선택하려면은, 자, 먼저 뭐 해야 돼요? 폴리건 모드로 바꿔주고, 좌측은 라이브 셀렉션, 위에를 쭉 돌려서 선택해 주시면은 윗부분이 다 잡히죠. 자, 하다가 에러가 있으면은 손을 드세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오른쪽 클릭 하시고 베벨을 써볼 거예요. 베벨은 우측으로 드래그하면 얘가 이렇게 경사지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서 드래그 하셔야 돼요. 빈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상승. 요때 컨트롤 누르시면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살짝. 자, 그 다음 다시 오른쪽 클릭, 인셋 해볼까요? 인셋은 크게 볼게요. 좌측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쪽으로 면이 하나 더 생기면서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다시 돌출. 그 다음에 베벨 선택해서 경사지게 상승. 그 다음에 인셋으로 안쪽으로 세그먼트. 좌측으로 드래그 하시면, 바깥쪽으로 하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안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돌출. 또 베벨로 바꿔서 이렇게 우측 드래그로 뽑아주고, 이때 컨트롤 누르시면은 길게 뽑을 수도 있고 짧게 뽑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인셋 안쪽으로 들어가고, 익스트루드 뽑아주고, 마지막 베벨로 바꿔서 마무리. 뾰족탑. 하나, 둘, 셋, 넷. 4단. 이런 식으로 어떤 뾰족한 물건들도 만들어요. 자, 옆에 분 잘 됐나 보시고요. 하다가 실수하면은 컨트롤 Z로 되돌리기 하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컨트롤 Z가 얘는 계속 되돌아가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여기 폴리건 모드인지 면 모드인지, 아니 폴리건인지 모델 모드인지 엣지 모드인지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될 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선택되어 있냐도 봐야 되고, 좌측에가 어떤 툴이 잡혔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면을 다루는 폴리건 모드에서 이렇게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조절하거나 이동하실 때는 모델 모드로 바꿔서 무브 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뭐 위치 이동하실 때는 모델 모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얘네들은. 자, 뒤쪽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자, 또 뭐를 만들어 볼까요? 다시 큐브 선택을 해주시고, 큐브에 지금 XYZ인데 Y를 150으로 할게요. 조금 낮추고, 좌우가 X죠? X를 250 이렇게. 네. X가 250, Y는 150. 세그먼트는 일단은 X축에 3개, 그 다음에 Z축으로 3개 할게요. 3, 1, 3. 이번에는 이제 파여진 물체를 만들 건데요. 파여진 거. 뭐지, 대박처럼 가운데 파여진 거. 자, 근데 이제 일단 내가 어느 정도로 최초의 면을 나누면 될지를 좀 생각하고 줘야 돼요, 세그먼트는. 물론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는데 조금 한계는 있어요. 자, 메이크 웨이터블 단축키 C 눌러서 폴리건 모드로 바꿔주시고, 지금 상태는 이 가운데를 푹 들어가게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꿔볼게요. 폴리건 모드, 요 가운데를 들어가게 할 건데, 이러면 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벽을 좀 얇게 할 거예요. 얇게 하려면은 이 선을 가장자리로 좀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선 모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엣지 모드로 바꿔주시고, 자, 선을 둘레를 선택하려면요, 셀렉트에 루프 셀렉션, 단축키가 UL인데 루프 셀렉션, 이렇게 알파벳이 2개씩 써 있는 거는 영문 알파벳 U 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L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3D 툴은 단축키가 다 이중이거든요. 뭐 MS 하면 M에 관련된 또 이렇게 또 나오고 막 이래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은 하얗게 이 둘레가 잡혀요. 그때 클릭하시면은 둘레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선택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동, 무브 툴로 선을 이동,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선만 이동하는 거예요. 빨간 축으로 이동. 앞에서 볼게요. 자, 다시 루프 셀렉션 좌측에도 있어요. 왼쪽에 이 둘레, 이렇게 지금 뭐지, 수직 방향 둘레 잡고, 무브 툴 단축키 E, 좌측으로 이동, 빨간 축으로 이동.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지금은 그냥 정확히 뭐 작도하는 건 아니고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추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요 수평 방향으로 할 건데, 다시 루프 셀렉션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클릭하면은 여기 하얗게 지금 인식이 되죠? 그럼 요렇게 요 둘레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선이. 자, 무브 툴로 바꿔서 이번에는 파란 Z축으로 앞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고, 자, 한 번 더 루프 셀렉션. 자, 뒤쪽에
수평 둘레 잡고 무브 툴로 바꿔서 파란 축 뒤로 이동. 이렇게 해서 엣지를 다 사이드로 다 밀어줄 수 있어요. 자, 에러가 있으신 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을 조절할 때는 면 모드 폴리건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 가운데 클릭해서 그냥 내리면 안 돼요. 그냥 내리면 경사져 이렇게 돼요. 망해요. 네. 익스트루드 오른쪽 클릭, 단축키는 MT인데 익스트루드해서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밑으로 꺼져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은 내가 얼마큼 내리는지 모르잖아요. 다시 컨트롤 Z 4분할 뷰, F5 하면 4분할 뷰죠. 그래서 지금 라이트나 프런트 뷰에서 보시고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은 주황색 라인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보면서 꺼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이만큼. 적당히. 자, 다시 F1 하면은 퍼스펙티브. 단축키 왼손으로 화면 분할 왔다 갔다 F1, 2, 3, 5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뭐 담을 수 있는 사각 박스 같이 이렇게 됐어요. 컨트롤 R 렌더 뷰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면을 편집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모델링에 좀 쉽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다룰 게 이 선, 엣지를, 그 면을 다루기 쉬운 쪽으로 엣지를 이렇게 좀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면을 빼든지 집어넣든지 하면서 변형을 하게 되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한 게 제일 어려웠죠? 일단 세이브. 6월 13일. 자, 뭐 하고 있어요? 도형 변형. 기본 도형 변형하고 있고요. 자, 얘를 이동하시려면은 모델 모드로 바꿔서 우측으로 옮겨줄 수 있죠. 자, 큐브를 하나 더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X축을 조금 늘릴까? 250으로 잡아보시고 사이즈 X. 자, 내가 뭐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일단은 세그먼트를 그냥 111인데 이 상태에서 메이크 에이터블을 해버렸어요. 메이크 에이터블 해버리면은 엣지를 나누기가 없죠. 나눌 수가 없죠. 지금 중간을 잡아서 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추가한 큐브 선택하시고 여기 엣지 모드로 볼게요. 엣지 모드. 그러니까 나중에 엣지를 나누는 방법. 엣지 모드로 하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도형 바깥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 루프 패스컷이라고 나와요. 요거 많이 쓰는데 단축키가 뭐 ML이기도 하고요. 일단 용어로 익혀두세요. 루프 컷, 루프 패스 컷. 메모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뭐 익혀두세요. 얘는 사실 메뉴를 찾아가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좀 초급 단계가 한참 들어가면 좀 메뉴 찾아서 하긴 하는데, 주로 필요한 메뉴가 우측에 다 나와요. 그냥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펙처럼 메뉴 찾아갈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되게, 그리고 대부분 기능이 우측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루프 패스 컷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엣지에다 선을, 그 엣지에다 마우스 커서를 대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나눌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떠요. 거기서 클릭하면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둥글게. 쉽죠? 다시 컨트롤 Z. 그러면 자, 내가 중간에 나누고 싶어. 이럴 때는 쉬프트. 왼손으로 쉬프트 누르면 정확히 가운데 스냅 클릭하시면 돼요. 오케이? 질문이 있어요. 나는 셋으로 나누고 싶은데. 그럼 다시 컨트롤 Z. 예, 요때 위에 보세요. 위에 뭐가 떠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눌러요. 둘, 셋. 네, 요거. 네. 지금 얘를 지금 클릭 상태에서 더하기 한번 클릭해주고 가운데에서 쉬프트 클릭 하신 다음에 위에 요거 더하기를 눌러줘요. 그러면 플러스 누른 만큼 그 칸이 추가돼. 세 번 누르면 네 수로 나눠지나? 하여튼 그랬죠. 너무 많이 눌렀으면 마이너스를 빼주고. 네. 추가. 그래서 엔터 하시거나 바깥에 클릭하시면 완료. 이렇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해볼까요? 이쪽. 지금 우측에서 보는 방향. 자, 여기 가운데 쉬프트 누르면 스냅 클릭하시고, 난 둘 더 나눌래? 그럼 더하기 한 번, 두 번 더 눌러줘요.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대칭으로 이동하실 때는 아까처럼 루프 셀렉션으로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로 엣지를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후에 나눌 때는 뭐 루프 패스컷, 이건 엣지 모드에서 하는 거예요. 엣지 모드. 뭔 모드인지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엣지 모드에서 그 라인에 딱 되면은 자동으로 인식 뜨는데 정확히 중간에 맞출 때는 쉬프트 클릭하신 다음에 나누는 개수는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추가한다. 잘못 나눴을 때는 그냥 되돌리기 하시는 게 빨라요. 컨트롤 Z. 자, 그러면은 면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루프 패스컷 요 하나만 익혀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새 도큐멘트는 여기 플러스 누르시거나 컨트롤 N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좀 더 단계를 높여서 큐브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1층 집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사이즈 X를 120 정도, 아니다. X가 아니구나. X는 250, Y는 한 얼마로 할까? 한 140으로 할게요. 네. 이 정도. 조금 아래 위는 140. 디스플레이는 엣지를 봐야 돼서 보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자, 이제부터 좀 뭘 할 수 있는데, 자, 면 모드로 볼게요. 얘를 일단은 메이크 에이터블 해줄게요. 메이크 에이터블 해주고, 이거를 하나 일단 복사해 놓을게요. 이거를 모델 모드로 해서 모델 모드 상태에서 컨트롤 드래그로 왼쪽에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여기 얘는 좀 이따 쓸 거고. 자, 지금 다 폴리건 모드에서 큐브가 두 개예요. 자, 이제 가운데 있는 거로, 자, 이제 면을 작업할 거라 폴리건 모드로 바꾸고요. 위쪽 면을 클릭할게요. 여기다 옥상을 만들 거예요. 옥상. 자, 잘 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인셋.
인셋해서 얘를 우측으로 드래그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돼요. 이렇게 면이 쭉 빠져나오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해서, 자, 화면 여기 여백 부분에서 우측으로 드래그 하시면 위로 쭉 올라오죠. 이렇게. 네. 적당히 옥상의 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인셋으로 바꿔주고 좌우로 드래그해서 벽의 두께를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더로 바꿔서 좌측으로 드래그 하시면 밑으로 꺼지죠. 자, 너무 내려갈 필요는 없고 적당히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F3 라이트 뷰에서 보시고 높이를, 아니 높이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높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하다가 실패하면은 컨트롤 Z 하고 다시 드래그 하시고요. 자, F1에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옥상이 됐어요. 쉽죠? 컨트롤 R 렌더 뷰로 보세요. 이렇게. 자, 옆집 공사 잘 됐나 보시고요. 지영씨 됐어요? 시작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아까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다시 재건축. 요거를 이제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해서 부실주택 재건축. 요거 순식간이죠. 잘 보세요. 면 모드 상단 선택. 자, 인셋은 바깥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오른쪽 드래그 하면 돌출, 오른쪽 마우스 인셋, 좌우로 드래그 하면 안쪽으로 면 생기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왼쪽 드래그 하시면 땅으로 꺼지죠. 그래서 이 마우스 오른쪽 왼쪽이 어느 방향인지 그거를 지금 익히시는 거예요. 인셋과 익스트루드 할 때. 예. 우측으로 드래그하면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 우측 좌측 드래그가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그 방향감만 잡으시면은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깜빡이 무의식 중에 깜빡이 손으로 가죠. 예,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거랑 똑같아요. 자, 옥상에 있는 집이에요. 예, 아직 올라가는 계단이나 사다리는 없어요. 점프해서 가셔야 되고요. 자, 이제 남은 한 집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지붕이 경사 지붕으로 할 거예요. 경사 지붕이 조금 약간 더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얘를 지붕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제 판단해야 돼요. 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인셋으로 해주고 밖으로 뺄게요. 살짝 빼주신 다음에 베벨로 올릴 거예요. 베벨 하고서 좌로 드래그 하시면 얘가, 오른쪽 드래그, 우측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경사지붕.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오른쪽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지붕이 삼각형이다. 완전히 붙이지 마세요. 조금 여유를 둬요. 여기서 좌우를 좀 넓힐 거예요. 이러면은 얘를 스케일 툴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스케일 툴로 바꿔주시고, 여기 빨간 축을 좌우로 이렇게 넓혀주면 돼요.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지붕이 무슨 동남아 집처럼 높네요. 적당히 낮추기 위해서 무브 툴로 바꿔서 높이를 이렇게 적당히 잡아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알트 마우스 회전하면서 집이 이상하지 않나 좀 돌려보시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 툴과 무브 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좌우 크기 조절, 높낮이 조절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자, 처마가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처마 없이 되면은 안 되고, 처마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인셋으로 뺐죠. 처마를 만들기 위해서. 잘 됐나요? 오늘은 좀 연습할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루마블 게임에 나오는 그 집 있죠, 모형집. 그런 거 막 만들 수 있어요. 빌딩 별장 뭐. 이제 지붕에 굴뚝을 해볼게요. 굴뚝. 그 튜브가 있죠? 튜브를 생성해 주시고, 앞으로 잠깐 빼서, 너무 얘는 과하게 크죠? 일단 얇게 해야 되니까 아우터랑 이너 레디우스를 한 15 정도, 아우터는 20 정도 할게요. 이 정도. 그래도 크긴 하다. 아우터를 한 17 정도, 이너는 13, 12, 이너가 12. 오케이. 일단 탑뷰에서 볼게요. F2가 탑뷰고요. 위치를 요거 왼쪽에 삼각 지붕에다 맞출 거라서 좌우로 이동, F2 탑에서 보시고 이렇게 지붕 위치로 옮겨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F1으로 가서 뒤쪽에 놓을 거예요. 굴뚝을 이렇게 요 위치로 잡고, 지붕 거의 뭐 공장 굴뚝인데, 이너 레디우스를 10, 아우터는 14로 더 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살짝 이동해서 잡으시고, 조금 이게 뒤로 돌려놔야 되겠죠. 로테이트 툴. 자, 로테이트 툴로 빨간 축 살짝 이렇게 해서 경사지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지붕. 이렇게 해서 좀 내려야 되겠다. 무브 툴로 위치를 좀 뒤쪽으로 맞춰서. 자, 굴뚝 배치해 보시고, 자, Alt 회전. 왼손은 계속 단축키를 누르죠. Alt 또는 Shift 또는 F1, 2, 3, 4, 5. 색깔 넣는 건 8교시에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 네모난 지붕 해볼까요? 이거 네모난 옥상에는. 자, 그러면은 얘도 큐브를 형성해 주시고, 자, 앞쪽으로 뺄게요. 앞쪽으로 빼고 얘를 얇게 해야 돼서 X를 40cm, Z가 40cm, Y는 100. 오케이. 요 정도면은 비례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볼까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름을 제가 바꿀게요. 큐브 지금 추가한 거를 이름 바꾸는 거는 오른쪽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이름에서 얘를 굴뚝, 한글도 들어가요. 굴뚝. 이렇게 굴뚝이라고 썼어요. 자, 이 가운데를 안쪽이 이렇게 밑으로 꺼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 에디터블 해주시고요. 면 모드로 바꿔서 볼게요. 폴리건 모드에서 이쪽 선택해주고,
얘를 그냥 밑으로 꺼지면은 벽이 종이장처럼 얇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려야 되니까 인셋로 해서 좌로 드래그 안쪽으로 요 정도 해주시는데, 만약에 정확한 센티미터를 하겠다 그러면은 드래그 할 때 우측에 오프셋에다 넣어줘요. 저는 뭐 4.5cm로 했어요. 뭐 똑같이 안 하셔도 되긴 하고. 자,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볼까요? F4 프런트 뷰에서 보시고, 얘를 오른쪽 클릭 익스트루드 해서 땅으로 꺼지게 하면 돼요. 면을 이렇게 이 정도. 너무 밑에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요. 한 중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 익스트루드로. 근데 감이 있으면 사실 F1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뭐 이렇게 익스트루드 작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체적인 뷰에서도 보고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굴뚝이 됐죠. 자, 이제 모델 모드로 바꿔서 이제 위치 이동. 먼저 탑 뷰에서 볼게요. 탑 뷰. F2 탑에서 보시고, 자, 이렇게 얘를 이제 두 군데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모델 모드로 바꿔야 돼요.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처음에는 폴리건인지 모델인지. 자, 탑뷰에서 우리 에펙도 탑뷰에서 보고서 처음에 이미지 위치 맞추죠. 3D 할 때 왼쪽 뒤에다 놓을게요. 자, 오른쪽 집도 이거 그냥 하나 더 저는 추가할게요. 여러분은 뭐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해서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1 퍼스펙티브로 가서 얘가 땅에 들어가 있죠. 네. 자, 굴뚝 숨겨져 있는 거 선택하실 때는 우측에 오브젝트 탭에서 이름 클릭하면 선택돼요. 가려서 안 보이는 거는. 네, 그래서 위로 Y축 뽑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짜잔. 적당한 높이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굴뚝 컨트롤 R 해서 일단 화면 보시고, 옆에 집 잘 됐나 보고요. 얘도 펜 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펜 툴이 있는데, 이제 펜 툴은 그려요. 원하는 대로 패스 그려가지고 그 면 만들어서 걔를 뽑아내가지고 도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능이 뭐 많아요. 엄청나게. 자, 이제 색을 좀 줘볼까요? 머터리얼 메이저 Shift F2. 자, 재질 빈 공간 더블 클릭하거나 더하기 눌러주시면 되고, 더블 클릭 열어서 일단은 기본 집이 약간 뭐 베이지색으로 기본 색을 줄게요. 그러니까 기본 벽체색을 뭐 갈색으로 하셔도 되고, 약간 베이지색으로, 약간 무슨 뭐 꽃 황토색 이런 거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냥 큐브 지금 1, 2번 큐브 1, 2번까지 이렇게 일단 그냥 적용해 주고요. 여기서 지붕은 이제 또 다른 색을 줘야 되겠죠. 이렇고, 여기서 이제 먼저 쉬운 게 이쪽이죠. 여기 얘를 뭐 빨간 집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자, 이 집이 어느 거야? 얘죠? 얘인가?
어느 집인지 헷갈려. 아, 이거구나. 이름을 일단은, 요거는 삼각집. 삼각집.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옥상집. 이거는 옥상집 2. 이렇게. 일단 이름을 줘요. 헷갈리니까. 이름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지붕 채색 작업 해볼게요.